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요즘 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염분이 몸에 좋지 않다는 생각 누구나 갖고 있죠. 그럼 소금은 전혀 먹지 말아야 할까요? 먹는다면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요? 자, 소금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금은 60%의 염소와 40%의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트륨은 꼭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과도하게 축적된 염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우리 몸이 요구하는 일일 나트륨을 그 함량을 보면은 500mg. 자, 소금으로 치자면 1.25g이에요. 와닿지 않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 티스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커피 스푼 있죠? 조그만 이 커피 숟가락 하나 분량이 3cc 정도 돼요. 물로 치면 3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1.25g이면 이 작은 커피 스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양, 그 분량이라는 거죠. 자, 이 정도의 분량이면 별도의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고 식재료들 자체에 포함된 나트륨만으로도 충분히 하루 섭취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채소나 과일에도 나트륨이 있냐고요? 전혀 짜지 않은데, 자,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나트륨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밥에도 들어있죠. 모든 생명체에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필수 요소라는 뜻이겠죠. 적절한 양의 소금은 약이 됩니다. 소금 속에 있는 나트륨은요, 필수 무기질인 영양소로 인체 혈액이나 세포 안에 약 0.9%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땀이나 눈물, 콧물이 입으로 들어가면 좀 어때요? 짭짤한 느낌,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많은 기능을 하는데요. 신경 자극을 전달하고 몸속 수분을 유지하고 근육이 정상적인 근력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죠. 그뿐인가요? 영양소를 흡수하고 수송하는 역할도 해요. 한마디로 소금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이런 나트륨의 순기능을 두고 한 말이랍니다. 그래서 드물긴 하지만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속에 중요한 균형인 전해질의 이상이 생기게 되어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혈액 중에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가볍게는 소화액의 분비가 부족해져서 식욕감퇴가 일어나고요. 또 무기력해지고 구역질이 나고 두통이 생기는 것부터 해서 심하면 전신의 무력 증상, 권태, 정신이상, 의식장애 또는 간질,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아주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해요. 소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양이죠. 저나트륨 혈증은 아주 특수 상황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뇨제의 사용, 구토, 설사, 화상, 과도한 출혈이나 또는 땀을 과하게 흘린 경우 신부전이나 신증후군 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염분의 과도한 섭취는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로 보여드리죠.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요, 무려 나트륨 4831mg, 소금으로 치면 12g입니다. 안 하다 하신다고요? 자, 이제 커피 숟가락 포기하겠습니다. 어른의 밥 숟가락으로 해볼까요? 한 밥 숟가락이 15g 정도이니까 깎아서 한 밥 숟가락 정도의 소금을 떠먹고 있는 거랍니다. 난 그렇지 않아 아시겠지만 실제로 2012년 식약처에서 한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보통 이상으로 짜게 먹는 비율이 76%였다고 해요. 그 중에서 40.9%는 소금을 과다 섭취하는 한국인의 평균에 해당되는 한 밥 숟가락만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2g 정도 소금을 더 많이 먹고 있었고요. 충격적인 건 7.7%가 나트륨 19,319mg.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바닷물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이렇게 과다 섭취하시는 분들조차도 나 소금 많이 안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소금 자체로만 섭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추장에 버무린 볶음류, 간장맛 등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조림, 멸치볶음, 국물육 이런 음식들은 자체만으로도 모두 염분이 충분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조사 대상 87%가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는 건데요. 짠맛을 즐기곤 있지만 소금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들은 하시는 거죠. 자, 술, 담배와 다름없이 우리는 소금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고 있죠. 이렇게 소금을 못 줄이는 이유는요, 짠맛의 판타지에 중독돼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리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리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짭짤해야 합니다. 나트륨 중독은 술, 담배, 마약, 섹스 중독과 그 기전이 같아요. 짠 음식을 먹으면 혀에 있는 미각세포가
자극이 되고요. 또 짠 음식이 소화기로 내려가서 소장에 있는 소금 수용체를 자극시키게 되는데, 이런 신호들은 미주신경과 척수신경을 타고 뇌의 중독 중추에 전달되고 여기서는 쾌락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뇌는 짠맛에 대해 쾌락을 기억하고 매번 식사 때마다 짠맛을 달라고 기대감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자, 한국인은요, 짠맛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 1위로 일본, 영국, 미국보다 짜게 먹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범은 장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효란 과정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포장된 된장, 고추장에는 이미 충분히 소금이 과다하게 들어있죠. 바로 염분 과다 섭취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젓갈과 같은 염장식품도 무시 못하겠죠. 그런데 진짜 주범은요, 김치입니다. 소금으로 절이고 소금간을 하고 소금으로 삭힌 액젓까지 들어가니 김치야말로 소금 덩어리 식품이라고 할 수 있으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염분은 누구나 줄여야겠지만 특히 당신이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염분 다이어트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고혈압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혈관 내 나트륨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혈관 속으로 수분을 빨아들여서 농도를 낮추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수분이 쌓이면 혈관 내 혈액량이 증가해서 심장의 로딩도 커지고 결국 혈관이 받는 압력, 즉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혈관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찢어지거나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게 되죠. 그 결과 동맥경화 또는 심장이 비대되거나 두꺼워져서 심근경색을 유발하게 됩니다. 나트륨만 줄여도 고혈압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이 16에서 30%, 더불어서 뇌졸중 사망 위험은 23에서 49%나 감소하게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요,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갱년기 여성들입니다.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면 칼슘의 균형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을 통해서 나트륨을 배출시키게 되는데, 이때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경 여성은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나트륨까지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골다공증은 더 악화되게 되죠. 실제 일본 시마네 연구진이 63세 이상 폐경 여성 210여 명을 대상으로 일일 나트륨 섭취량과 골절 위험의 관계를 분석해 봤는데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골절 위험이 무려 4.1배나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도 나트륨과 연관이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위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죠. 국립암센터 추적 조사를 보면요,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이 10%나 증가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 콩팥 질환이죠. 소금부터 다이어트 해야 해요. 우리 몸에 나트륨이 0.9%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하게 먹으면, 그러니까 이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콩팥은 무리를 해서 끝내 고장나게 됩니다. 그 외에 후두암, 그리고 어지러움과 난청을 호소하는 메니에르 병 등도 과도한 염분이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듣고 보니 저염식 시작해야 할 텐데 영 맛이 없어서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맛있게 염분 줄이는 비법을 소개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